AI 중심에 있는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세가 무섭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직접 매수한 투자자도 많지만 반도체 ETF도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ETF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반도체 ETF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지역, 투자 비중,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ETF를 선택하느냐가 장기 투자의 성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설계 전문인 팹리스, 그리고 위탁 생산 업체인 파운드리, 설계와 생산, 패키지를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모두 폭발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후공정 업체들도 굉장한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의 IR제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5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 원으로 4개 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더욱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주당 130만 원 현재 돌파해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2026년 1분기 반도체 산업은 AI 인프라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과 전략적 제조 역량 강화라는 두 핵심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인텔은 AR 관련 산업이 매출의 60%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0% 급증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용 CPU와 특수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한 실적을 발표하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됐죠. 이제 국내에 상장된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도체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10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역시 두 기업의 투자 비중,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 비중이 거의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로 FNK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가운데 다른 ETF랑 조금 다르게 삼성전기의 비중도 높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AI 반도체 탑3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하나로 FNK 반도체 ETF와 다르게 한미 반도체 비중이 높은 것이 이 에이스 ETF의 특징이죠. 그리고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높고 그리고 삼성전기 또한 SK스퀘어 비중이 높은 게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이 ETF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에 편중되는 투자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해서 한 종목에 15%의 투자 제한을 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타이거 반도체 탑10부터 이 두 종목 투자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ETF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이 삼성전기냐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냐를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특정 종목에 편중되기 싫다 하면 마지막에 설명드린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이런 ETF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ETF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 반도체 탑10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ETF죠. SK 하이닉스가 거의 20% 후반대 가까이, 물론 조정은 되겠지만 거의 4분의 1 가까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24%, 한미반도체 비중이 15%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 코덱스 반도체, 역시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로 하이닉스 비중이 28%, 삼성전자 25%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9%좀 되지 않고 있고 리노공업 4%가량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종목 구성은 상위가 비슷한데 비중이 좀 다른 게 이 표에서 볼 수 있겠죠?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 이름에서 있듯이 일단 탑2에 집중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비중이 23% 넘고 있고 삼성전자도 21%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SK스퀘어 이 두 개의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앞서 보신 ETF들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서 순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한미반도체 여기까지가 두 자릿수의 편입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리노공업, DB하이텍, 이후테크닉 순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표현 없었던 에이스 AI 반도체 탑3 플러스 이름 그대로 세 개 종목에 좀 과도하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28%가량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24%, 한미반도체가 거의 20%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인데 비중이 2%대 이하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에이스의 반도체 탑3 플러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주가 아닌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죠.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업을 의미하는데 AI 반도체 공정 전말을 아울러서 장비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ETF로는 솔 AI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가 있습니다. 종목 구성 보시면 약간 다른데요. 한미 반도체가 첫 번째 종목인 것은 같지만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에서 한미 반도체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스페타시스, 리노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두 ETF에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투자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투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솔 ETF냐, 코덱스 ETF냐를 구분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해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대표적인 ETF죠. 대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반도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필라델피아 A 반도체 나스닥, 다 같지만 여기 AI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이 ETF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ASML 비중이 높은 ETF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미국에 상장된 SMH라는 ETF와 동일한 벤치마크를 추정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비중이 항상 2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TSMC,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등 이 종목들이 보유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4월 말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ETF의 성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역시나 이름 그대로 미국 반도체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AMD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이 기업들에 좀 투자하는 ETF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진 않지만 일본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셋, 플러스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에이스 일본 반도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소부장 쪽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도 약간 중소형 그리고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국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다. 특히나 이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은 마찬가지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싸진 엔화 그리고 일본 반도체 이런 투자 메커니즘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미국 상장된 반도체 기업의 ETF를 살펴볼 텐데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 엔비디아 비중이 보시는 대로 한 11%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 브로드컴, 마이크론, 마블 테크놀로지, AMD, 인텔.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여기 많이 보이죠. 다음으로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인데 앞선 필라델피아 ETF와 다른 게 엔비디아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현재 18%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TSMC 비중이 한 11%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다음 브로드컴, AMD, 인텔 순인데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여기도 역시나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이 ETF는 첫 번째 보셨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와 다르게 오히려 좀 전에 보신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비슷하게 엔비디아 비중이 19%가 넘습니다. 다음 브로드컴, TSMC, ASML, AMD, 램리서치. 그래서 오히려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이 좀 더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보다는 좀 더 큰 변동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 또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 해외 반도체 기업과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국내 기업들도 같이 투자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ETF도 이런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비중이 25% 넘습니다. 그 다음 TSMC, ASML, 엔비디아 이런 그대로 이 4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인텔 같은 기업이 지금 상위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특정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높고 두 개를 합하면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하죠. 그 외에는 대부분 미국의 대형주들 마이크론,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 밑에 다시 한미반도체도 소액이지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 글로벌 AI 반도체 탑픽 액티브 말 그대로 액티브 ETF다 보니 운용력이 이제 알아서 운용을 할 텐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상대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미국 상장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나 소울 ETF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좀 재밌는 ETF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미국에 상장된 티커명 DRAM, D램이라는 ETF인데 라운드이라는 ETF 운용사에서 만들었죠. 메모리 ETF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5% 넘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마이크론, 삼성전자, 키옥시아.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 그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대만 기업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한 D램 기업들, 국내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미국에 상장된 ETF로 투자가 가능하시니 한번 참고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반도체 ETF가 새로 상장되고 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상 ETF의 포장지만 보지 말고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운용하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꾸준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렇게 상품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욱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반도체 ET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지난번에 올려드린 방송에서 그 시기에 반도체 ETF를 사셨으면 지금 굉장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실 텐데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 ETF 국내 기업들도 좋고 해외 기업들도 좋죠. 저라면 국내 기업에 취하는 반도체 ETF는 ISA나 연금 계좌보다는 일반
위탁계좌에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 이제 미국 반도체나 일본 등 해외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는 당연히 ISA나 연금저축, DC나 IRB 계좌에서 매수를 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국내와 해외 기업을 모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은 연금 쪽에 한도가 남아있다면 일단 그쪽에서 먼저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일부 종목들 때문에 불리한 점을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ETF들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해외 ETF 비중이 높은 것들도 있다 보니 그 비중을 좀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밤에 듣는 ETF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핫한 주제,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더 고민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